수요일에 만나는 보약 같은 뉴스 허준 보감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 헤럴드경제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왠지 허준 보감하면 뭔가 보약이 될 것 같은 그런 뉴스를 전해 주실 것만 같아요. 오늘 어떤 뉴스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요. 예. 미국의 그 대표적인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기조죠. 마가에 이어서 마하가 뜬다. 라는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고차 가격 뺨치는 K-팝 안표 최고가 어느 그룹 이런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 마하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물어보고요. 네. 그리고요 박준규 기자는요. 예, 저는 일단 이번 주 월요일부터 6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입국을 하게 됐는데요. 그 소식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수제 담배 공장을 차리고 담배를 불법으로 생산한 사람들이 잡혔다는 소식 가져왔습니다. 예. 이 시간은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 헤럴드경제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 취재 기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 말고도 추가 내용을 언제든지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박준규 기자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언제부터 허용된 거예요? 예, 그저께죠. 이번 주 월요일인 29일부터 무비자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년 만이에요? 몇 년만,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는 이미 무비자로 중국인들이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30일 동안요. 근데 이제 내륙이죠. 그 내륙에서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시행이 됐냐면 중국 정부가 먼저 작년 12월부터 한국인들의 중국 관광 경우에 이제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고 이게 이제 각 국가들이 그 상호 호혜적인 그 호응하는 성격이 있어서 우리 정부도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무비자를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예, 실제로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관광업계는 대환영이던데. 네, 관광업계, 뭐 여행업계, 쇼핑업계는 정말 이제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새벽에 그 인천항에 크루즈선이 이제 입항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텐진항에서 출발한 중국인들 2천여 명이 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관광을 왔습니다. 인천시가 그날 아침에 맥주 2,000인분 등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이제 환영 행사를 열었어요. 열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제 환영 행사를 열어줬고요. 이들은 이제 버스를 타고 뭐 서울 시내, 뭐 용인, 에버랜드 이런 곳으로 흩어져서 여행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산인해 했고 여기서도 역시 환영 행사가 있었고요.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29일 하루에만 한 2천여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평소 방문자 수의 한 2배 정도 되는 숫자가 그날 하루에만 들어온 거고요. 뭐 에버랜드도 아침 그 개장 시간부터 줄을 서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15일간 체류할 수 있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단체로 사전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그 여행사가 선발한 단체 관광객들만 이 이제 무비자 혜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게 서울 곳곳에서 이 혐중 집회 부상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뉴스를 좀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바로 중국으로 가라라고 막 외치고 그러던데요. 네, 그게 지난달 그러니까 정확히는 8월이죠. 지금 달이 지났으니까 8월 말부터 이런 이제 소위 혐중, 그 반중 집회가 열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새를 불리기 시작했고요. 초창기에는 명동의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도로가 좁고 거기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다 보니까 민원이 쏟아졌고요. 그래서 경찰이 명동 그 중국 대사관 근처에서의 집회는 제한하겠다라고 강경한 조치를 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위 혐중 집회를 조직하는 단체들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대림동도 갔고요.
네, 뭐 여의도 앞에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고 뭐 잠실, 물레동 이게 대중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열 수 있는 장소들을 이렇게 물색하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 행사들을 열고 있더라고요. 혹시 두 분 취재하다가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예. 취재하면서 봤는데 아 그래요. 구호가 뭐 차이나 아웃,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래요? 내용들만 좀 말씀드리면 차이나 예. 아웃, 중국인들은 뭐 집으로 돌아가라, 중국 공산당은 세계가 다 미워한다. 심지어 뭐 보니까 뭐 천멸 중공 뭐 맞습니다. 이런 거 한자로 얘기하더라고요. 것들은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해서 봤더니 너무 한국 적극적이에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어요. 화도 나고요. 예, 그래서 명동에는 네. 명동에서는 중국 관광객 그 막 면전에 막 소리를 치고 그 피켓을 들이미는 장면도 연출이 돼서 그래서 경찰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 제한 통고를 내렸던 거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 불이 났잖아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게 뭐 중국인 스파이를 들이기 위한 공작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놓는 건데요. 예. 일단 요새 이 현중 집회를 조직하고 주최하는 단체는 민초결사대라는 곳인데 네. 뭐 여러 가지 그 근거 없는 유언비어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6일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그 틈을 타서 기록되지 않은 그 범법자들이 한국으로 중국인 범법자들이 한국으로 대거 들어올 것이다. 예. 뭐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화재를 냈다. 그 시스템을 마비하기 위해서 화재를 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늘어나면 무비자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며 그 전염병을 옮겨서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근거 없고 자극적인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예. 이게 뭐 단순히 보수 단체 뭐 소위 그 극우 단체 일부가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이제 국회에서도 야당 이제 의원들이 이 일부 의원들이요. 예, 예.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무비자 정책은 예.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현중 분위기에 편승하는 발언들도 내서요. 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예,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2402번 분이 보내주셨는데 미국 가서 인종차별 당하면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게 맞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어린애들 편가르기도 아니고 이게 다 정치권 또 잘못이다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 현중 집회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예, 말씀드린 이제 민초결사대라는 곳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8월부터 좀 등장했던 단체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는데 예. 그 맥락을 좀 살펴보면 작년 연말에 비상계엄 이후에 그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일었는데 예. 그걸 주도했던 단체가 자유대학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자유대학의 그 연합하는 이제 파생되는 이 여러 가지 청년 단체들이 그 사이에 생긴 것 같아요. 예. 그중 한 곳이 민초결사대라는 곳이고 최근 뭐 SNS 게시물, 공지글 같은 걸 보면 이 자유대학과 민초결사대를 비롯한 그 청년 단체들이 연합을 꾸려서 뭐 이제 집회를 연다 이런 식의 SNS 공지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현중 시위에 반대하는 또 반대 시위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민초결사대라는 단체가 보니까 서울 명동 여기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뿐만 아니라 그 대림동 이제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일하는 곳이죠. 거기서도 이제 시위를 많이 벌였는데 이제 바로 대림동에서 거기 예. 사는 그 중국 동포분들이 그 시위를 스스로 조직해서 한 100에서 150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 그 민초결사대에 맞서서 맞불 시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위에 이제 좀 참여하고 있는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동찬 소장이 한겨레 신문에 말한 내용을 보니까 이 중국 동포들, 그러니까 그 대림동 주민들은 원래 정치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는 시민운동이 거의 활성화돼 있지 않고 또 익숙하지도 않고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가 이제 강제 추국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공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예. 사람들이 거리에 나온 것은 이게 대림동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게 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걸 봤고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를 제정을 통해서 좀 이 혐오 시위를 근본적으로 억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한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본에서도 한염 시위가 열린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비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허남사 기자 지금 0315번 청취자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오셨는데 천멸중공? 예, 아까 네. 허남사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무슨 뜻이에요? 천멸중공? 천멸중공. 예, 이거 예. 한자로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천멸, 하늘이 멸할 것이다. 중공, 중국 공산당입니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결국 멸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주문에 가까운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 이런 구호를 외치다 보니까 지금 뭐 명동에서는 명동 상인들이 스스로 이 시위대 좀 어떻게 억제 좀 해달라. 예. 그리고 뭐 중국인을 이거는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중국인을 폄하하는 그 욕설 있잖아요. 예. 그 언어도 막 이렇게 대놓고 하고 그리고 경찰들이 또 집회를 제재하거나 하면은 중국 경찰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캐대원 열풍도 있고요.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런 시위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보기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남사 기자가 가져온 첫 번째 뉴스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전에 한 2달 전에 코카콜라를 직격한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했죠? 네, 코카콜라가 이제 미국에서 코카콜라가 진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코카콜라 측과 계속 논의를 했고 예. 코카콜라 측이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기로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당시에 이제 그 코카콜라가 말씀을 드리면 코카콜라가 그 원래는 옥수수 시럽 이거를 이제 감미료로 사용해 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예. 사탕수수 설탕으로 바꿔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왜 얘기를 한 바꾸라고 한 거고. 거예요? 네, 이게 뭐 옥수수 시럽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하는 운동 중에 이제 미국이 흔히 이제 마가라고 하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습니다. 이 기조 Make 한편에 America Great 이제 Again. 또 예. 마하라는 기조가 있습니다. Make America Healthy Again인데요. 아. 미국을 다시 더 건강하게 만들자라는 예. 이런 운동을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고 있는데 이 운동의 근본 취지는 이제 아동 만성 질환, 뭐 비만이나 당뇨 이런 걸 좀 줄이고 초강공 식품을 덜 섭취하자 이런 취지의 어떻게 보면 좋은 운동입니다. 좋은 예, 운동인데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코카콜라에 사용하는 옥수수 시럽이 이게 아동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그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를 사탕수수 설탕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다이어트 콜라를 많이 마신다면서요. 12캔 이상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제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집무실에 코카콜라 버튼을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버튼을 맞아요. 들어본 적 누르면은 있어요. 예. 이제 콜라를 갖다 준다는 건데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없앴다가 아. 이번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그걸 다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이거를 그래서 하루에 12캔까지 다이어트 콜라를 마신다고 하는데 예.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요. 다이어트 콜라는 사실 옥수수 시럽도 그리고 또 사탕수수 설탕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는 콜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 감미료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개입을 할까라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한 시선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옥수수 시럽이든 사탕수수 설탕이든 예, 예. 그 어느 쪽이 더 건강하다라고 이게 그 정부가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지점이 바로 있습니다. 이게 예.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포함해서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이게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옥수수 시럽과 설탕의 안정성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정작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설탕 콜라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 의아해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예. 본인은 이제 본인이 즐겨 마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 FDA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타이레놀 관련해서도 임산부가 먹으면 위험하다는 취지로 또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패스트푸드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다른 제조업체들도 신경을 좀 쓰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의 인앤아웃 버거, 인앤아웃 뭐 버거, 네슬레, 네슬레. 하인즈, 그 뭐 허쉬 초콜릿, 뭐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식품 회사들이 예. 지금 이 코카콜라 사건 이후에 예. 이 줄줄이 인공 감미료와 색소, 뭐 첨가물을 퇴출하겠다 네. 이런 선언들을 계속 해왔고 지금 미국의 그 식품 업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당뇨나 비만 같은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초가공 식품의 정의와 범주를 정부가 정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점에서 지금 미국 식품업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대략 뭐 햄이나 냉동식품을 초가공 식품이라고 칭하긴 하는데 그 범주를 구체화하겠다는 건데 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무엇을 과연 초가공 식품으로 지정할지 이게 예측가 불가능하다. 예. 이런 점에서 지금 뭐 미국 식품업계가 로비도 활발히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예.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올 가을에 이제 그 사탕수수 설탕을 첨가한 그 콜라를 출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곧 나올 네. 것 같아요. 근데 박 기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여기에도 녹아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카콜라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해당 제품을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사탕을 예. 첨가한 예. 이제 제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래에서 그렇네요. 이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네. 지극히 트럼프 스타일의 이제 협상 스타일 뭐 전략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예. 이걸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음. 그 에임 하이라는 이제 전략이다. 아. 이게 뭐냐면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예. 예. 상대방과의 뭐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제시를 한 다음에 이후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그 그러니까 이 절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마치 내가 너를 위해서 양보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춰지게끔 하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간다. 그렇군요. 이 말을 예. 먼저 던져놓는 식의 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예. 예. 관세 관련해서도 비슷한 전략을 썼죠. 각국에 먼저 뭐 협의나 상의 없이 미국 정부가 일단은 관세율을 적용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관세를 다 25% 매기겠다고 했고 뭐 인도는 50% 네. 또 더 매길 수 있다라고 계속 엄포를 놓거든요. 네. 그러고서 협상을 하면서 뭐 25% 15% 깎아준 것처럼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코카콜라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코카콜라는 그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에 이 예.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하면서도 예.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제품 케인 슈가 콜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탕수수 설탕을 첨가한 제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고 아마 조만간 뭐 미국에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출시됐다는 뉴스는 없더라고요. 네, 아직은 예. 없는데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뭐 협상의 기술이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좀 너무 좋게 포장해 주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 코카콜라와도 아무 합의 없이 예. 사탕수수 설탕을 쓰기로 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코카콜라가 뭐 진짜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종규 기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 전해주세요. 수제 담배 공장? 예, 그 허가받지 않고 그 수제 담배, 그러니까 이 불법 담배죠. 정확히 뭐 네. 수제 담배라고 하면은 좀 다른 의미가 다르게 이해가 예, 되는 예. 것 같고요. 불법 담배. 담배를 만들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그 일당이 검거가 됐습니다. 예. 이들은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90m 정도 떨어진 건물 지하에 공장을 차리고 담배를 만들어 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경찰 단속에 딱 걸려서 이제 붙잡혔습니다. 담배 이제 사업법 위반으로. 아, 담배 사업법 위반이에요? 예. 그럼 어떤 담배예요? 그 담배가? 담배 잎을 누군가 사서 피우기 때문에 만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온라인에 수제 담배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각종 쇼핑몰에서 수제 아, 담배를 판매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한 보루에 한 2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갑당 2,500원이고 현재 이제 그 현재 10원 되는 담배보다 좀 싼 것 쌉니다.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예. 보니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담배 잎을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에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담배 잎하고 담배 그 포장지 종이를 이제 기계에 넣으면 하나씩 한 개비씩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예. 기계가 있거든요. 아, 그걸 이용해서 생산하고 온라인에서 아름아름 판매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잡힌 겁니다. 예, 잡혔는데 그럼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이제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담배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예. 네. 처벌이 좀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예. 그런 이제 인식들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미 시장이 형성되었어요. 수제 담배 시장이요. 그러다 보니 4,500원짜리 담배보다 당연히 난 저렴하게 2,500원짜리를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피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건강에도 혹시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이제 유해 물질들을 공정상에서 걸러내지 않고 그냥 담배로 만들어 그럴 수 파는 있겠죠. 거죠. 예. 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담배 안 피우시죠? 피우시나요? 네, 끊은 지 한참 됐습니다. 예. 그래요. 이 담배가 지금 한 볼에 4,500원 정도 한 갑에 합니다. 4,500원 한 정도예요? 갑입니다. 한 보루에는 45,000원. 45,000원. 예. 뭐 가격이 싸니까 요새 경제도 어렵고 담배를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업체가 운영이 된 것 같은데 건강에도 해롭고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주변에 또 있다니까 걱정이네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유괴 이 미수 그래요. 사건들이 최근에 예. 있어서 걱정인데 이런 것들도 좀 학부모들이 경찰들이 워낙 순찰을 요새 많이 돌다 보니까 예. 제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예. 원래 이 초등학교 주변에는 유해 시설을 둘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예. 당연히 담배도 네. 담배 제조업체도 유해 시설이니까요. 둘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남설 기자가 가져온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고차 가격 뺨치는 K-팝 암표라는 제목을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암표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영배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네.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암표 신고가 5,405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그 음악 분야 공연 그러니까 콘서트죠. 뭐 대부분 K-팝 콘서트일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암표 신고가 3,433건으로 60%가 넘고 그리고 팬미팅 같은 이런 기타 분야가 그 16%가 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암표 거래 시에 이 공연 티켓 값을 살펴보니까 뭐 우리가 아는 K-팝 그룹 있잖아요. 에스파, 블랙핑크, 라이즈 이런 그 정상급 K-팝 가수들의 공연이 정상 티켓가 대비해서 적게는 18배 그리고 예. 많게는 51배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이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앞서 중고차 가격 뺨친다고 그랬잖아요. 네. 비싼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비싼 가격이 970만 원인데요. 970만 원이요? 네. 그 970만 원이면 원래 티켓 가격은 얼마냐? 19만 8천 원입니다. 이게 그 예. 보이그룹 NCT 위시의 데뷔 첫 단독 콘서트인데 데뷔 첫 단독 콘서트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팬들이 보고 싶어하고 되게 귀한 콘서트 현장이겠습니까? 예, 이게 예. 20만 원이 좀 안 되는 티켓을 970만 원에 파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그 단독 콘서트를 올해 연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15만 원대 그 표를 800만 원대에 판다. 아. 이렇게 부풀려서 그 파는 암표는 그런 것도 어디서 있고. 팔아요? 암표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흔히 말하는 당근 뭐 아니면은 뭐 번개 뭐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뭐 티켓베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 이런 SNS를 통한 거래도 굉장히 많고 예. 아무래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한 80% 정도 그리고 SNS를 이용하는 게 한 20% 정도 이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암표를 이렇게 팔면 파는 사람 우리 불법 아니에요? 이게 흔히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 건데 공연장 앞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거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공연장 앞에서 팔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래요?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예. 온라인 상으로 거래하는 거는 아직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야, 이게 사실 암표하면 야구장 암표가 유명하잖아요. 네. 야구장도 딱 보러 갔는데 표가 없으면 주변에서 암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슬쩍 다가오죠. 슬쩍 네.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구장이 아니라 앞에서 팔면 공연장이 앞에서 팔면 불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요. 만약에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예. 이제 뭐 무작위로 표를 굉장히 대량으로 이렇게 예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국회가 단속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단속을 한 상황이고 그렇군요. 이런 다만 이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법 수단은 아직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표 문제가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런데 이 온라인에서 거래하다 보면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나 봐요. 맞습니다. 예. 그 지난주 토요일에 그 불꽃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안표가 성행했거든요. 온라인에서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입장권을 정가보다 그러니까 입장권이 무료였는데 그걸로 돈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티켓이 없는데도 이제 거짓으로 표를 판다고 해놓고 예. 이제 그 소위 사기를 이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 있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그런데요, 이 안표를 파는 분들이 이제 안표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할 경우에 이게 보면은 사실 요새는 온라인으로 그 표를 보통 예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 요새는 뭐 임영웅 콘서트 이런 거 보면은 나이 많은 분들도 그 표를 구하려고 되게 애를 쓰시거든요. 예. 근데 이 예. 온라인으로 표를 구매하는 게 그 쉽지 않다 보니까 익숙치 않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경우들이 안 그래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표를 싹 쓸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더더욱 예매가 어려워지고 예. 정작 그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진짜 팬들이 그 공연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안표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보고 안표 거래를 스스로 자제하면 어떨까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 것 좀 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가수들 같은 경우에 그 공연 주최 측에서 아예 이런 안표를 팔지 못하도록 또 조치도 취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 예, 예. 콘서트를 열고 직접 안표를 거래해서 온 그 관객을 해서 오히려 현장에서 표를 취소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도 조치를 있었어요? 단행한 적이 있고 예. 뭐 장범준 씨 같은 경우에는 NFT 티켓이라고 해서 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정확히 안표 거래를 하지 못하게 예매한 사람의 신원이 정확히 파악되는 보증되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표 거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단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공연 주최 측도 남을 나라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팬들도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면 아이유라고 했나요? 네. 예, 가수 아이유 씨처럼 좀 그렇게 해주면 그래도 그나마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도 좀 더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구장 앞에 가면 여전히 있죠.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라고는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매진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허준 보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설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